내 아이를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영어 수학보다 더 미리 챙겨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용 소장입니다.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교과목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학습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부족한 상태로 교과목 공부만 한다면 빠르면 중등 때, 늦어도 고등 때가 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리터러시 능력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이 가장 근간이 되는 학습 능력인데요. 요새 문해력이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읽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쓰기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읽기의 완성은 쓰기에서 실현됩니다. 글을 써봐야 글을 잘 읽을 능력이 생기고요. 쓰는 행위는 단순히 읽고 해석하는 수동적 행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고차원적인 학습입니다. 쓰기를 잘하는 아이가 읽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토론도 발표도 잘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 구성할 줄 알거든요. 교육 과정과 평가 방식이 수동적 해석에서 능동적 구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지필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이 논술형이고요. 수행평가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즉 능동적 구성이 중요한 교과 역량입니다. 대입 전형 중 상위권 대학 위주로 논술 전형이 아직도 큰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수능도 논서 수령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쓰기에 투자하세요. 문제집도 쓰는 활동이 많은 걸로 고르시고요. 학원도 라이팅에 강점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독서에서도 읽고 땡이 아니라 항상 읽은 내용을 간단히라도 정리해서 적어놓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리터러시 능력은 미디어 리터러시로 이어지며 대입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그리고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잘하는 근본 있는 인재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문해력 발달과 관련된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의 여러 영상도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마치고 꼭 정주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암기법입니다. 암기력, 기억력으로도 표현이 되는 바로 이 오래 기억하는 방법.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른인 우리들도 학창시절에 이 암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도 정작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신경도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머리는 타고나는 것쯤으로 무심코 지나쳐버리죠. 암기 능력과 관련하여 2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암기 없는 공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입식 공부, 기계적 암기 등 암기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암기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을 뿐 암기는 여전히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해 없는 암기가 문제일 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는 우리 아이 실력 향상에 날개를 로켓을 달아줄 겁니다. 또한 암기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역량입니다.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 영어, 수학에 들이는 노력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신경 쓰신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암기 방법은 우선 확실한 이해, 스토리나 원리를 통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누적 반복 복습이 필요합니다. 단기 기억만 기억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는 장기 기억이니까요. 이를 위해 체계적인 누적 반복 복습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학년과 여건에 따라 7번에 가까운 누적 반복 복습을 추천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해마학습이라고 불리는 연상기법의 활용, 부분과 분류를 통한 나눠서 기억하기, 목차 또는 개수를 기억하는 학습, 넘버링 등의 기술을 더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등 때부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등 때 견뎌낼 수 있고 더 나아가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학습량의 홍수 속에서 효율을 키워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암기법과 관련된 위 영상 꼭 시청해 보세요. 재밌게 같이 따라해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아이와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내 아이 공부의 신으로 만드는 마지막 3번째 비밀은 바로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하면 독해력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의도한 주제 파악은 바로
너 자신은 알라 에서의 주제 파악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것 중에서 모르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어려운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부르죠.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막연함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 항상 두서가 없고, 한다고 해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 늘 충족감이 없어서 금방 지쳐버리죠. 이 상황의 근본 치료는 바로 이 막연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이 주제 파악이 가능한 아이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선 목차를 늘 가깝게 해주세요. 무슨 책을 읽든 목차가 있다면 목차부터 하나씩 읽고 무슨 내용일지를 미리 예측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목차 따위 보지 않습니다. 목차를 보는 아이로 만드는 것, 주제 파악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주제 파악의 출발점은 자신의 능력 파악입니다. 고등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도 잘 되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아이와의 차이가 단지 실천의 유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이미 발생하고 있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없는 계획. 공부 못하는 아이는 목표 공부량을 기본으로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에 더해서 자신의 학습 역량을 반영해서 계획을 잡죠. 사실 목표량보다 자신이 오늘 하루 실천할 수 있는 공부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천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주제 파악, 즉 스스로의 학습 역량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제대로 된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몇 번 시도하고 실패하면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져서 난 멍청한가 봐, 난 의지가 없나 봐 하면서 공부와 멀어지게 되죠. 그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목표량보다는 실현 가능한 선에서 작은 성취를 맛보게 해주는 게 학습 동기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루에 몇 분의 책을 읽을 수 있고 몇 개의 단어를 암기할 수 있고 또 몇 장의 문제지를 풀 수 있는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계획은 늘 적게 역량의 80%만 잡도록 지도해 주세요. 작지만 꾸준한 성취가 학습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또 이는 학습 효율로도 이어져서 결국엔 더 많이 공부하는 아이, 나름 공부의 신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오늘 전달드린 3가지 역량에 대해서 아이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추천드린 관련 영상들도 꼭 정주행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고민하여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영상과 자료 나눔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공감 가는 내용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